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오픈 AI로의 대규모 거액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이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 또한 아이폰 17의 이 판매 기대감으로 기술주 전반의 매수세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구글과 메타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약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이 기술주들, 특히나 빅테크들 중심으로 된 이 종목 장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시겠고요.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이 밤사이 빅테크들 일부, 그중에서도 특히나 애플과 엔비디아의 쌍끌이 이 동반 훈풍에 3대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의 약 4%에 가까운 강세, 애플도 비슷하게 상승폭 시연해냈습니다. 덕분에 0.7% 상승했고요. 또 이어서 S&P 500은 0.4% 상승 마감 지었는데요. 이전보다 신중해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이 장 시작만 하더라도 약간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연내 125bp 추가 인하를 해야 한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면서 3대 지수, 거기에 개별주 이슈까지 받아가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한 번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 관련 발언은 잠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별주 이슈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이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약 4% 이상 강세 보여줬는데 오픈 AI에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크게 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오픈 AI와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략적 협업을 이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 이 골자를 보자면요. 오픈 AI는 엔비디아 시스템으로 10기가와트 이상, 최소 이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반대로 엔비디아는 최대 1,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오픈 AI 측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라클도 함께 동반 강세 보였고요.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라클 강세 보였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이 틱톡 매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한 영향도 있었고요. 애플도 4%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있었고요. 이 신제품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반대로 메타와 아마존이 1%대, 구글이 0.9%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0.6%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데요. 미국의 전문직 비자입니다. 이 H-1B 비자에 대한 허들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 비자를 신규적으로 취득을 하려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상당히 거액을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1억 원이 넘어가는 상당한 돈입니다. 이 때문에 특히나 빅테크 IT 인재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인도 인재를 겨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비자의 최대 수혜국이 바로 인도인데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또 메타까지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우수 인재 채용에 상당히 이 인건비 쪽에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빅테크주들 금리 인하 직후에는 다 같이 좋은 모습 보여지만요. 다시 한번 그 온기가 약간 사그라들자마자 개별주 장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애플이 4%대 또 엔비디아가 3.9%대 강세 보였고요. 이 반면에 인도계 이민자들 관련해서 인재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메타는 자그마치 1.7% 하락이 나왔고요. 브로드컴도 1.78% 하락했는데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맞손을 잡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브로드컴에게는 이 경쟁자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영향을 받아갔었는데 이 장 중반에 오픈 AI 측에서 이번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기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소간의 이 안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마찬가지로 또 이 인도계 근로자들이 전문직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그런 분야가 이 투자은행 쪽인데요. 이쪽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또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약간의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다음으로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4%대 강세 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픈 AI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를 했다. 이 호재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 아부다비와 이 아랍에미리트의 AI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는데 이 연구소는요 차세대 AI 모델 그리고 로보틱스 플랫폼 개발에 보다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연구소로 알려졌고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렌이 AI 클라우드 컴퓨팅에 6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투자의 상당수가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구매에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블랙웰과 AMD의 MI350X 칩을 포함해서 이 신규 GPU만 12,000개 이상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엔비디아의 상승 동력을 더해줬고요. 또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오픈 AI 하면 오라클을 바로 떠올리실 수가 있겠죠. 같은 이유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요. 또 오라클은 개별 호재도 한 가지가 있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틱톡 매각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요, 이 틱톡은 다행히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순항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오라클을 포함한 미국 투자자들이 과반수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미 어제 델과 폭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참여하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또 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들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 엔비디아와 오픈 AI 간의 이 소식은 픽앤쇼벨이죠. 전력주도 굉장히 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약 5%에 가까운 상승 보였었고요. 또 비스트라 에너지 역시 3%대 강세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수혜감과 더불어서요. 또 이 스코틀랜드 은행의 애널리스트 앤드류 와이젤이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에너지를 대상으로 아웃퍼폼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이 두 가지 호재 가지고 나란히 날아오른 전력주 관련 움직임이었고요. 원전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7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애플입니다. 약 4%대 강세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이만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요. 이 T모바일의 CEO가 아이폰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7이 고객들의 기기 업그레이드를 유도 중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됨으로써 고객들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매출이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더해서 웨드부시 역시 애플의 목표가를 $270에서 $31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약 2%대 가까운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 전해진 이슈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이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 승인을 획득했다. 저번에 텍사스 그리고 네바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리조나주 세 번째인데 완벽하게 최종 승인까지 간 건 아니라 한 단계 정도를 남겨두고 있지만 그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다시 한번 높여 잡았고요. 또 이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상당히 좀 대화를 나누면서 악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도 사진을 좀 봤는데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장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였고요. 이어서 이 M7, 다른 M7 종목들은 사실상 약세를 굉장히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인도 전문직을 타겟으로 한 비자죠. 이 H1B 비자에 대한 허들이 대폭 높아지면서 관련주인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내렸고요. 이어서 구글은 0.92%, 아마존도 1.6% 내렸고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약 1.7%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미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비자 규정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만약에 현재 미국에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당장 취소하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저번 조지아주 공장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재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장 이 비자를 많이 받은 그런 직원들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14,000명 포진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그 다음을 잇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많은 게 이 아마존이었습니다. 아마존이 14,000명 가까이 그만큼 낙폭도 가장 크게 오늘 기록이 됐었죠. 이어서 그다음이 메타가 약 5,000명대,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5,000명대 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구글과 애플도 4,000명 이상의 이 현재 관련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련주들 끝까지 관련 이슈가 진화되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 철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개별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세라가 60% 가까이 올라섰는데 이 제약바이오,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이 화이자가 49억 달러의 메세라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촉매제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퀀텀 컴퓨팅은 전거래일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자릿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 5억 달러의 유상증자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됐고요. 거기에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선까지 크게 물러났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이 대규모 강제 청산을 당했던 탓인데 이 때문에 관련주들 대폭 조정받은 가운데 서클은 4.5%대 약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봤고요.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국제유가 WTI는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우세하긴 했는데 최근 이라크를 포함해서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증가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이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눌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어제 큰 폭으로 뛰어 올랐었던 원달러 환율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5.8원 가까이 주저앉았고요. 여전히 1,390원 선 레벨은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15억 달러가 넘는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2.97%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이더리움이 최대 9%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3%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자그마치 24시간 동안 40만 명이 넘는 트레이더가 강제 청산을 당한 만큼
만큼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강하게 한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은 2%가량 올라섰는데요. 여전히 3,700달러, 3,750달러 선을 상회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럽 시장에 다시 한번 불안정성이 대두된 영향도 큰데 보시자면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제법 좀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보시자면요. 미국채 10년물이 10bp 가까이 올라섰는데 이 밤사이에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채까지 동반 급등을 보였고요. 반대급부로 안전자산인 금이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이 밤사이에 나온 연준 인사들의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마이런 이사 트럼프의 최측근이죠.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파적인 발언 이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 추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 연준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전히 좀 크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10월 회의에서 추가 인하를 지지하기 어렵다라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 세인트루이스죠. 무살렘 총재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가 인하를 자신이 지지하려면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경우에만 지지를 할 텐데 그마저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PCE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겠죠. 거기에 더해서 리치몬드의 박힌 총재 역시 고용 증가율이 낮지만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물가에 관련된 이슈죠. 이 관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극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분이 적다라고 위험성을 여전히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 스티븐 마이런은 예상대로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밤사이에도 주장하고 나섰는데 올해 추가로 125bp 인하가 필요하다라면서 밝혔습니다. 이 중립금리가 약 2.5%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본 건데 현재 금리로서는 불필요한 실업률만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마이런 이사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